진심이었어 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나는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자. 대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다. 나는 진심으로 너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건데 네가 내 진심을 오해해서 상처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외에는 그 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 물론 자신은 진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내 진심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난 진심이었어란 말을 덜 쓸수록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거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린 누구나 이중적이다. 그런데도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는 건 왜일까? 그건 우리의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 우린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없을 뿐더러 성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모습을 환영할 만큼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지혜로운가 하면 어리석고 부지런가 하면 게으르며 자비로운가 하면 인색하고 진실한가 하면 거짓투성이인 모습이 곧 나라는 한 인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린 거의 본능적으로 어리석고 게으르며 인색하고 거짓투성이인 나를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욕구가 병적으로 심해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과에서는 그런 경우를 노이로제라고 진단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노이로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진짜 내 모습은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면만을 드러낸다. 그에 따르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솔직함이나 진심 운운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노이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린 누구나 약간의 위선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마저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더욱더 솔직함과 진심을 가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현희 씨는 석 달 남짓의 짧은 만남 끝에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다.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다. 그처럼 장난 아닌 스펙을 가진 남자를 찾다고? 네가 먼저? 그쪽에선 널 잡았는데도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장난 아닌 스펙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가족들마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과연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스펙도 훌륭했고 외모도 뛰어났다. 옷도 잘 입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의 말투였다. 그는 어떤 이야기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솔직히 말해서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나가는 도중에도 그 말을 마치 무슨 접두사처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하곤 했다. 그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하는 것도 있었다. 계속해서 솔직히 말해서와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는 식의 말투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느 것도 솔직하게 진심으로 와 닿지는 않았노라고 연희 씨는 말했다. 하긴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진짜 솔직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 그런 말투를 입에 달고 살 리는 없다. 실제로 솔직하지 못한 구석이 있거나 진심 대신 사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투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연희 씨는 그런 사실을 간과하게 된 것뿐이고 게다가 그에게는 또 다른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처지가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성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래저래 그와 만나는 것이 연희 씨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다.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남자는 역시 강하게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네가 날 갖고 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말하는데 난 너와 이대로 헤어질 순 없다고 그 말 끝에 그는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불러
냉수를 청했다. 종업원이 냉수를 가져오자 그는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있는 대로 신경질을 부림으로써 만남의 끝을 그답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후 연희 씨는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차버린 한심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누구한테도 남자에게서 느낀 실망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말투가 조금 이상하고 쌍스럽다고 해서 장난 아닌 스펙을 가진 남자를 차버린다는 건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말투로 인해 오히려 남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건 이 연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실제로 솔직함이나 진심 같은 단어는 남발할수록 빛이 바래는 법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법. 진심이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순간에 진심을 느꼈다 해도 그 감정이 꼭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순간 진심이라고 생각한 것도 그 다음 순간에는 과연 진심이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나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인식. 둘째는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고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다. 공감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진심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진심을 갖기 위해서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관심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가 아닌가, 갖는다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세계에 보이는 관심은 우리가 상대하는 세계 본성을 바꾼다고까지 말한다. 등산가에게 산은 자신이 도전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에게 그 산은 돈으로 환산될 때에만 중요한 존재가 된다. 신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산은 그 산은 신이 사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하는 산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산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관심인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심은 그러한 관심이 때때로 다다르는 어느 한 지점인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린 상대방에게 비로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고 싶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심이란 말이 진짜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그 순간부터이다.